그런 이 상황에서 지금 내적 모습만으로도 지금 안으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외적 위협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1866년에 병인양요입니다. 이제 프랑스가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들을 이제 박해를 해서 많이 죽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꽤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을 즈음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병인박해를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프랑스 신부가 죽고 천주교 신자들이 죽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 프랑스는 이 병인양요에서 이제 그걸 빌미로 조선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고 통상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책임만 묻는 게 아니고 통상을 하자. 이제 그게 최종 목적이었어요. 병인양요를 일으키는 최종적인 이 목적은 통상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화풀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통상인데, 근데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와서 이제 그 강화도라든지 그 뭐 한강을 거슬러 가지고 이 양화진까지 들어와요. 뭐 그때 막 그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때 광군의 한강 그 하구에서 광군의 함선하고, 근데 뭐 이 제대로 된 이 전투함도 아니었어요. 근데 프랑스 군함들은 우리 아편 전쟁 때 그때 봤죠, 그죠? 그런 아주 제대로 된 군함들이 이제 들어왔고, 근데 그런 군함하고 그냥 뭐 약간 나룻배보다 조금 더 큰 규모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척이 침몰당해요. 그 한포 사격기에서. 그리고 그 새로운 신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군인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광군은 연전연패를 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 외적의 침입 이야기를 듣고 이 정부가 의용군을 모집한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민간인 그 조총수들, 포수들이 수백 명이 자기들이 연통을 해서 이 외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하고 이 의병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의병, 포수를 중심으로 하는 의병들이 프랑스군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이 함대가 결전을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프랑스 함대가 벌써 한 척을 크게 파손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대를 이끌던 제독이 결전을 하기보다는 자기 책임을 문책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거기서 일단은 전투를 물립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패주한 건 아닌데 그냥 비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병사를 물려요. 그리고 물리면서 강화도에 있는 이제 우리 조선의 귀중한 문서들을 다 약탈을 해갑니다. 그때 이제 뭐 직지심체 요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를 꽤 많이 약탈해 갑니다. 여튼 그 병인양요가 벌어졌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때 이 결전을 벌이지 않고 쌍방간에 적당한 피해가 있어서 결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군사를 물렸던 프랑스 제독은 결국은 귀국에서 문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군복을 벗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거는 그 제너럴 셔머노 때 이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는 거는 뭐 그건 문제가 아닌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통상이었습니다. 신미양요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미군은 꽤 많은 함선을 이끌고 해병대를 이끌고 그래서 강화도 쪽에서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1853년, 54년 일본을 개항시켰던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선을 이끌고 그냥 위협 사격만 해도 얘네들이 일본과 같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항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왔는데 그때 흥선대원군과 그 다음에 강화도를 지켰던 이 관군들이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물론 무기의 수준이나 아니면 군사 전술의 뭐 현격한 차이에 의해서 미 해병대는 큰 손상 없었지만 그 수비를 하고 있던 강화도의 우리 군인들은 엄청난 숫자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나 격렬한 저항을 하는 걸 보고 미국은 여기서 자기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걸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상조약을 맺지를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아편전쟁, 1840년의 아편전쟁, 그 다음에 일본의 개항 이런 이야기를 쭉 소문으로 듣고 있던 조선정부는 이제 우리에게도 외세가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을 대표하는 세국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국론이 있었습니다. 이 개국론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고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이었습니다. 이 고종과 그 다음에 고종의 부인이고 왕비였던 그 민씨, 그 여흥민씨입니다. 여흥민씨가 여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여흥민씨가 사실은 세도 정치의 가장 핵심이 뭐 세도 정치가 여흥민씨만이 아니죠. 풍양조씨,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여흥민씨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세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여흥민 씨는 이제 개국 쪽이었어요. 개국 쪽이었고 고종 스스로도 개화군주였고 개화군주였는데 근데 이 신미양요가 끝나는 즈음에 1872년인가 이즈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에 의해서 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종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명분은 이제 당연히 이 흥선대원군은 습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금이 나이가 친정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물러나라. 그러니 뭐 명분이 없죠. 거기서 계속 그걸 지키고 있으면 쿠데타거든요. 근데 쿠데타인데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과 세력이 없었던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인 고종 임금에게 친정을 넘기고 자기는 섭정해서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제하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1875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1853년, 54년에 당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조선과 통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집권 세력은 고종과 여흥민씨였기 때문에 이들은 개국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그 불평등 조약인데요. 불평등 조약인데 일련의 과정들이 내적 모순과 외적 위협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조선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